안녕하세요. 백성문화대학교 안경광학과 박창원 교수입니다. 자, 12주차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자, 융합력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자, 보면은 융합력 검사라는 게 뭔가요? 눈을 합치할 수 있도록 그 외안근이 작용을 하는데, 외안근이 폭주를 하든지 계산을 하든지 이렇게 이제 합체해서 하나의 상으로 볼 수 있도록 외안근이 움직여 주는데, 그 움직여 주는 힘, 그거에 대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서 그 이론 수업 계속 이제 했을 때 실성 상대 폭주력, 허성 상대 폭주력 뭐 이런 이야기 나왔었죠. 거기서 이제 눈을 완전히 이제 폭주시켜 가지고 합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양성 융합성 폭주, 그리고 계산하는 거 이제 가폭주라 그랬죠. 음성 융합성 폭주, 요거는 이제 계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1번부터 보면은 양성 융합성 폭주는 기저 외방으로 측정한다. 양성 융합성 폭주라는 게 뭐예요? 양성 융합성 폭주는 진짜 진폭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양성이란 말이 들어가면 이거 이제 폭주하는 진짜 폭주하는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음성 융합성 폭주하면은 계산하는 거로 이제 알아두시면 되는데, 양성 융합성 폭주의 양을 잴 때는 베이스 아웃으로 이제 프리즘을 조금씩 올려줘서, 실성 상태 폭주 얘기하는 거예요. 양성 융합성 폭주가 베이스 아웃으로 조금씩 프리즘을 올려주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눈은 점차 이제 꼭지점 방향으로, 정각을 따라서 이렇게 폭주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계점에 다다르면은 이제 흐린 점이 발생하고 분리점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기저 외방, 베이스 아웃으로 측정하는 것. 그리고 2번 보면은 음성 융합성 폭주는 그러면은 베이스 인, 기저 내방으로 점차 프리즘을 올려줬을 때, 프리즘을 점차 이제 기저 내방으로 베이스 인으로 올려주다 보면 어떻게 돼요? 눈이 자꾸 계산하는 쪽으로 가겠죠? 계산하는 쪽으로 가는데, 그렇게 베이스 인을 계속 올려주다 보면은 계산하다가 한계점에 다다르면은 딱 분리 지점이 나오게 돼요. 브레이크 포인트가 나오는데, 흐린 점 없이 바로 브레이크 포인트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2번 아닌 거고, 전 폭주의 크기는 조절 근점 검사로 알 수 있다. 이제 폭주하고 이제 조절력하고, 폭주력이랑 조절력이 거의 이제 비슷하게 가는 경우는 그렇게 이제 알 수 있지만은, 조절 근점 검사로는 알 수 없지. 이 전폭주 크기는 폭주 근점 검사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엄연히 조절 근점 검사는 근거리 시표를 보면서 점차 내 눈에 가까이 왔을 때 흐려지는 점을 찾는 것이고, 폭주 검사하는 거는 어떤 뾰족한 한 볼펜 끝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쭉 이제 내 눈으로 당겨 왔을 때 분리되는 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개념이 달라요. 그리고 음성 융합성 폭주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저 내방으로 베이스 인을 올리면서 측정한다.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이 되게 돼요. 자, 2번. 근시 완교정하고 나서 원거리에서 베이스 인 프리즘으로 융합력을 측정할 때 흐린 점이 나타난 후에 분리점이 나타났다. 그럼 확인해야 될 사항은, 베이스 인 프리즘으로 이렇게 융합력을 측정을 하는데, 근시에서 베이스 인 프리즘을 넣다 보면은 바로 분리점이 나타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흐린 점이 나타났다. 이거는 어떠한 상황이냐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조절이 개입이 돼서
근시 완교정을 했다고 내가 가정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근시 과교정이 된 상태가 돼서 조절력이 들어간 상태예요. 조절력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면은 흐린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의 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베이스 인 프리즘을 증가시켰을 때, 기저 내방 프리즘을 쭉쭉쭉 증가했을 때 바로 분리점이 나타나야 돼요. 흐린 점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거는 그 전 단계의 검사가 잘못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굴절 이상 교정했을 때 너무 과교정 쪽으로 치우쳐져 가지고 이게 원시안이 됐거나 이런다 그러면은 이제 흐린 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3번으로 넘어갈게요. 피검자를 정시로 교정하지 않고 융합력 검사를 하게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는 근시 상태거나 혹은 원시 상태에서 검사를 융합력 검사를 바로 들어간 케이스겠죠. 정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융합력 검사를 바로 한다. 그러면 원시안일 때는 방금 전에 2번처럼 이제 이런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흐린 점이 나타난다든지 이제 베이스 인 프리즘으로 쭉 이제 프리즘 올렸을 때 흐린 점이 나타난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근시 상태에서 그러니까 충분한 완교정 상태가 되지 않은 근시 상태에서 융합력 검사를 하게 되면은 오류가 발생하는데, 근시 저교정 상태, 그러니까 충분한 마이너스 도수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저조절 상태에서 검사를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 폭주력 자체가 조금 적게 나오겠죠. 그리고 반대로 근시 과교정 상태가 돼가지고 원시로 넘어간 상태로 이제 융합력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게 과도한 조절 상태에서 검사를 하는 거니까 폭주가 좀 과다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융합력 검사가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과다하게 양성 융합 폭주가 커지거나, 과도하게 양성 융합성 폭주가 커지거나, 음성 융합성 폭주가 작아지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굴절 이상을 완벽하게 교정을 잡고서 해야지 이 안구 외안근의 힘을 측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은 나중에 프리즘 처방을 할 때 우리가 퍼시벌 기준, 시어드 기준으로 이제 공식에 대입을 해서 그 융합력 값을 대입을 해가지고 처방값을 내잖아요. 그 처방값 자체도 틀려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굴절 이상을 제대로 잡아야지 이제 양안시 최종 처방값도 이제 올바르게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음성 상대 조절, 음성 상대 조절, 양성 상대 조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음성 상대 조절은 제가 NRA라고 얘기를 했죠. 네거티브 릴레이티브 어코모데이션. 그리고 양성 상대 조절은 PRA라고 그랬어요. 포지티브 릴레이티브 어코모데이션. 그래서 양성 상대 조절 검사와 음성 상대 조절 검사는 어떤 렌즈로 사용을 해서 이제 검사를 하느냐. 5번을 먼저 좀 보면은 음성 상대 조절 검사는 여기다가 플러스 렌즈가 들어가야 되나요? 마이너스 렌즈가 들어가야 되나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이렇게 떠올려 보시고 기억이 안 나면은 이제 프린트 찾아서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성 상대 조절 검사, NRA 검사, 양성 상대 조절 검사, PRA 검사. 그 두 개 중에서 제가 음성 상대 조절 검사를 꼭 반드시 먼저 해주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음성 상대 조절 NRA 검사를 먼저 해야 되는 이유는 NRA 검사는 플러스 렌즈를 가입을 시켜가지고 흐려질 때의 값을 찾는 거거든요. 플러스 렌즈가 먼저 들어가 줘서 검사가 진행이 돼야지 조절 개입을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PRA 검사를 먼저 이제 하면 PRA 검사는 마이너스 렌즈를 순차적으로 가입을 시켜서 흐려질 때까지의 그 디옵터를 찾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렌즈가 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조절이 발생하고 그 조절이 덜 풀린 상태에서 NRA 검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 조절 검사는 반드시 NRA 검사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음성 상대 조절 검사는 거기 가로에다가 적어보세요. 플러스 렌즈를 순차적으로 가해서 처음으로 흐려졌을 때까지의 플러스 렌즈 디옵터 굴절력을 말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양성 상대 조절 검사는 마이너스 렌즈를 순차적으로 가해서 처음으로 흐려졌을 때까지의 마이너스 렌즈 디옵터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4번은 양성 상대 조절 검사는 뭐를 알 수 있느냐? 무슨 조절성 폭주를 확인할 수가 있다. 괄호에 적어보세요. 음성 융합성 폭주, 음성 조절성 폭주, 이렇게 적어보시면 되겠어요. 음성 융합성 폭주, 음성 융합성 폭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음성 상대 조절 검사는 양성 융합성 폭주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적어보시면 되겠어요. 설명을 하자면 양성 상대 조절 PRA는 마이너스 도수를 올리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렌즈 도수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 눈이 조절 발생하게 돼요. 조절 발생하면서 동시에 폭주하고 축동이 같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폭주하다가 순간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 복시가 생기겠죠. 복시가 생기는데 이 폭주하고 복시가 생기면서 이제 눈이 몰린단 말이에요. 그 몰리는 거에 대항해서 나의 음성 융합성 폭주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양성 상대 조절 검사는 음성 융합성 폭주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이 되는 거고, 음성 상대 조절 검사 플러스 디옵터를 이제 올려주는 거예요. 플러스 디옵터 올려주는 것은 어떻게 돼? 이게 플러스 디옵터를 계속 올려주다 보면 계산이 일어나게 되고, 계산이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 복시가 생기게 되죠. 계산이 눈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눈이 벌어지다가 복시가 생기는데 그 계산되는 거에 대항해서 나는 이제 또 이제 진짜 폭주하는 그 힘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양성 융합성 폭주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6번 상대 조절 검사를 하는 이유는 플러스 렌즈, 마이너스 렌즈에 이제 대항해 가지고 양한 단일 삼명시, 이 삼명시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내안근의 힘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안근의 힘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융합성 폭주, 양성 융합성 폭주, 그리고 음성 융합성 폭주까지 이제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대치 값은 PRA든 NRA든 대략적으로 한 2디옵터 정도 봅니다. 2디옵터 정도. 그래서 NRA는 플러스 2디옵터 정도가 돼야 돼요. PRA는 마이너스 2디옵터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옆에다 또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면은 NRA 플러스 2디옵터 정도가 기대치 값인데, 플러스 2디옵터보다 만약에 이게 높게 나타난다, 과도하게 좀 높게 나타난다 그러면은 근시 과교정 상태거나 이제 원시 상태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2디옵터보다 좀 너무 낮게 나온다, 뭐 이제 플러스 050 디옵터, 플러스 075 디옵터 요 정도에서 바로 복시가 생긴다, 이러면은 조절 과다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조절 과다. 그리고 외사위 상태,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PRA는
PRA는 기대값이 마이너스 2디옵터라고 했어요. 그래서 PRA가 마이너스 2디옵터보다 더 높게 나온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제 조절력이 강하고 정상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2디옵터보다 좀 많이 낮게 나온다. 마이너스 0.75, 마이너스 1디옵터 이 정도에서 흐려지는 게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젊은 나이고 조절력이 충분한데 충분히 이제 노안이 아니라는 가정하에는 조절 부족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사위인 경우에도 이렇게 마이너스 2디옵터의 기대값 같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상대 조절 검사를 하는 이유는 내안근의 힘의 이제 균형을 보기 위해서, 내안근의 힘이 충분한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결과치 기대값은 마이너스 2디옵터, 플러스 2디옵터, 대략 한 2디옵터 정도를 기대치 값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